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소식이 막 나왔을 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다루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루어서 제가 굳이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최근에 각종 국내 소식을 먼저 다루려다 보니 우리 무기의 수출 소식을 전혀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무기 수출 소식을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에 이집트에서 우리 FA-50 구매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 소식은 유럽의 매체인 디펜스 포스트라는 곳에서 3월 31일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디펜스 포스트는 이집트의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외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대 100대의 FA-50을 이집트가 구매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FA-50이 이집트에 판매될 거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이집트는 중국의 전투기나 훈련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우리 쪽으로 변경된 건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고요. 추가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우선 이집트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FA-50 36대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그럼 왜 100대 이야기가 나오냐고 한다면 우선 36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체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70여 대를 이집트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도입 수량 36대는 지금 계약이 임박한 게 사실이고 70여 대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문제는 아직은 협상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FA-50을 최대 100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집트가 FA-50 100대를 도입한다면 이게 전부 훈련기로만 쓰일 리는 없고요. 당연히 공격기로 쓰기 위해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집트의 FA-50의 LIG가 개발 중인 FA-50용 레이더인 ESR-500A의 탑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판매하게 되는 FA-50은 기존과 달리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블록 70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로부터 블록 70 모델을 최초로 인도받을 나라는 말레이시아이며 이미 말레이시아용 블록 70 모델은 거의 제작이 끝나가고 있을 시기이며 올해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블록 70 모델을 인수하는 건 폴란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폴란드는 이미 FA-50 블록 70의 레이더로 미국산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 때문인데요.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하고도 끝내는 미국산 공대공 무장을 FA-50에 장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FA-50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다고 해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FA-50의 구매를 생각하는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국산 레이더를 달아야지 나중에라도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니 미국산 레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탑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팬텀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가격이 더 저렴한 우리 LIG의 ESR-500A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 이집트와 페루가 LIG의 ESR-500A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나라들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ESR-500A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페루는 우리가 KF-21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선은 우리로부터 FA-50 20대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ESR-500A의 목숨줄이라고 해야 하나.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만일 이집트가 ESR-500A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암남 미사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집트는 그 대안으로 다른 미사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독일의 IRIS-T나 유럽의 미티어 등의 통합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는 최대 100대의 FA-50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저렴한 LIG의 레이더를 선택하면 이리 아낀 돈으로 유럽산 무기를 통합할 비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LIG의 ESR-500을 선택하고 암남과 사이드와인더가 아닌 다른 미사일을 선택해서 통합을 한다면 그건 이집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리 되면 앞으로 우리의 FA-50 수출에 있어서 FA-50의 표준 레이더가 팬텀 스트라이크가 아닌 LIG의 ESR-500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 지금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상황을 보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한다고 해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탑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 말레이시아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하고도 자신들의 기체에 독일의 IRIS-T를 선택했고 정확히 말하면 말레이시아도 미국산 미사일을 원했지만 미국산 미사일을 달지 못한 거죠.
그리고 폴란드는 자국의 FA-50의 사이드와인더 X를 선택했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직도 미국이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만일 이집트가 자국의 FA-50의 유럽산 공대공 무장을 통합한다면 굳이 탑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탑재를 위해서 가격도 더 비싼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IG의 ESR-500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현재는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가 FA-50의 LIG의 ESR-500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앞으로 FA-50을 구매하는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집트를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LIG에게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나라들이 FA-50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집트만큼 대량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집트에서 FA-50에 ESR-500을 달고 거기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FA-50을 구매하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FA-50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LIG는 이집트의 ESR-500이 채택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ESR-500은 지금 탐지거리가 70km 정도인데 FA-50의 기술을 개조해서 레이더의 냉각 능력을 향상하면 탐지거리가 100km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그래서 FA-50에서 ESR-500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군은 FA-50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 없으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통합 비용을 우리 공군이 지불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공군의 FA-50에도 A사 레이더는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FA-50에 LIG의 A사 레이더의 통합에 협조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FA-50에 ESR-500을 최적화해서 탐지거리를 100km만 나오게 해준다면 아마 LIG는 이집트에게 ESR-500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이집트가 FA-50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협력하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리온 헬기의 이라크에 대한 수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작년 12월에 이라크와 수리온 헬기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헬기가 군용 헬기가 아니더군요. 이 계약은 소방 헬기 2대를 구매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원래 이라크는 작년에 이미 프랑스로부터 H-225 카라칼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라크는 상당히 큰 헬기 수요가 있고 프랑스의 카라칼 헬기의 공급은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리온이 이라크의 군사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작 우리가 이라크와 계약을 한 건 1357억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였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군용이 아닌 소방 헬기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올해는 좀 더 대규모 수주를 기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라크는 카라칼 헬기를 주력 헬기로 선정을 하고 추가 구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라크의 수리온 헬기가 추가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미 작년에 카라칼 헬기가 선정되었지만 문제는 프랑스가 이라크가 원하는 시기에 헬기를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라크가 우리 수리온도 구매해서 두 종류의 주력 헬기를 운용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그냥 카라칼 헬기의 공급을 기다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라크에 대한 수리온 헬기의 추가 판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소방 헬기 2대 팔고 끝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 수리온은 군사용으로는 단 한 대도 해외에 판매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UAE와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UAE 같은 경우를 보면 정확히는 UAE의 정부에 납품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주체는 UAE의 국영방산업체인 EDG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왜 UAE 정부가 아닌 국영방산업체와 협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UAE가 요구하는 건 라이센스 생산도 아니고 아예 수리온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UAE의 국영방산업체에서 생산을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수리온을 UAE 현지에서 조립 생산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권리도 이전해 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리온의 제3국에 대한 판매 권한까지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수리온은 여전히 수출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예 라이센스 생산도 아니고 기술 이전까지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UAE가 일이 나오는 건 만일 수리온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제3국에 대한 판매 권한까지 우리가 넘길 가능성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수리온은 수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UAE에서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UAE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리온이 이리 판매가 안 되는 이유는 수리온의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결론은 수리온은 지금 현재도 민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수리온 헬기는 오직 국가 대 국가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 판매가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걸 도입한다면 나중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요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UAE도 스스로 개량 개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만 되면 다른 나라에도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런 기술이자는 그 무기의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더 이상 판매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주로 하는 건데 수리온은 아직 제대로 수출도 된 적이 없는데 벌써부터 마치 수출 끝물처럼 기술 이전과 권리 이전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수리온이 많이 판매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리온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없는 기체입니다. 이건 수리온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온의 라이센스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왜 이런 헬기를 그것도 고작 2대를 도입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라크가 왜 수리온을 구매한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로코에서 우리 흑표전차와 그리고 천공지대공 미사일과 장보고3 잠수함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인 4월 7일에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모로코 현지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들어보니까 모로코는 우리나라로부터 2조 원이 넘는 전동차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동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 사장을 만나고 갔는데 그 과정 중에 흑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모로코 현지에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르카 프로젝트란 폴란드가 대략 8조 원을 들여서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 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우리의 현대와 하나는 K조선 원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상함은 현대가 중심이 되어서 해외에 진출하고 잠수함은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진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K1팀 정신에 따르면 당연히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르카 프로젝트에는 현대와 한화가 원팀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K조선 원팀을 만들기로 하기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카 프로젝트에는 현대와 한화가 전부 진출할 생각이고요. 한화는 당연히 장보고3를 제안하고 있고 현대는 좀 독특한데요. 현대는 장보고3와 수출형 2300톤급 잠수함 2가지를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대는 장보고3 배치2를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2에 대한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는 건 장보고3 배치1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폴란드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 협력해야 하는데요. 한화는 폴란드 현지의 나우타 조선소라는 회사와 협력하기로 했고 현대는 레몬토 바조선소와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유럽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유력 후보로는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의 U212CD와 스웨덴의 A26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폴란드 정부에서 유럽의 지원금을 바로 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유럽은 지금 재무장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EU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금 프로그램이 있고 이 지원금은 전부 유럽에서 구매하는 무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지원금은 폴란드에도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폴란드는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구매하는 무기에는 이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잠수함 도입 사업에 유럽의 지원금을 할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유럽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화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화가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폴란드에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폴란드 해군에 있는 잠수함은 40년이 넘은 낡은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한 척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아무리 서방권으로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해도 당장 서방의 잠수함을 운용할 승무원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중고 잠수함을 임차해서
자신들이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기 전에 승무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요. 한화가 바로 이런 폴란드에 우리의 장보고급 잠수함 한 척을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은 됩니다. 결론은 당연히 한화가 폴란드에 임대해 주겠다는 잠수함은 장보고 원급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보고 원급을 9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6척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척은 개량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3척을 앞으로는 훈련용 잠수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가 임차해 준다는 잠수함은 이 3척 중에서 한 척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한 척을 임대해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2척의 훈련용 잠수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 말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는 폴란드에 주문 후 8년 반 이내에 주문한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고 더해서 폴란드 현지의 잠수함을 정비할 MRO 센터의 건립과 그리고 1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화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우리나라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건 EU의 지원금을 잠수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폴란드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어느 은행이었나 우리나라 은행 하나가 폴란드 현지에 지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때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제공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출입 은행의 자금이 떨어져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 자금을 차관 대신 제공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금리는 차관과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폴란드는 그걸 거부했었는데요. 폴란드가 거부한 이유는 정부 대정부의 정식 차관을 공급받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폴란드 현지에 우리 시중은행이 지점을 개설한 건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것 말고도 무기 수출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은 다른 기사와 최대한 겹치지 않은 걸로 이야기해봤고요. 그래도 여전히 해야 할 이야기는 많으니 또 다음번에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